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국 통일신라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북국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잡았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뒤에 나타난 우리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발해의 영역은 고구려보다 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해서 이른바 5배 정도가 더 큰데, 동쪽, 북쪽, 서쪽, 남쪽에서 사이즈가 더 컸다. 근데 발해사 연구를 왜 하기가 어렵냐면, 일단 발해의 역사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 할 때 중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사회과학역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요. 거기다가 중국의 영토에 발해의 유물 유적들이 아직도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해사 연구가 어렵습니다. 자, 발해의 역사의 종족 계통은 당연히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었던 고구려인들이 소수였고 말갈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뤄져 있다는 건데, 발해의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표 3개인데, 고구려가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 668년에 망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698년에 나라가 생성돼서 30년 만에 만주를 무대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다민족 국가예요. 왜? 방금 말했듯이 고구려인, 그리고 말갈인, 그리고 다른 기타 유목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문화 가정처럼 다민족 국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말한 대로 남북국 시대론이라는 말이 22 개정 교육 과정에 발탁이 돼서 이제는 통일신라는 남국, 발해는 북국이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언급을 했나 봐요. 조선 후기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 시대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하는데, 고구려는 멸망당한 이후 당나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면서 직접 지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각 지역에서 고구려 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당나라가 이 수많은 넓은 영토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는 멸망하고 나서 유민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돌고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같은 민족인 신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건너사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도외인이라고 불렀다라는 점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리더가 돼서 이끕니다. 자, 대조영도 원래 고구려인이었다가 중국으로 끌려갔는데, 이 영주, 지금의 요동 일대에서 베이징 일대에 있다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계 유민을 이끌고 원래 우리가 살던 만주, 벌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돌아가요. 하지만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거의 내 노예, 재산인데 쉽게 빠져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구려 대조영이 유민을 끌고 들어가는 길을 끝까지 추격해서 지금의 천문령, 길림이라는 지역에서 천문령 전투를 통해서 대조영이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동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천문령 전투라고 방금 말했죠.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격파 후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발해처럼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했고 나중에 발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연호도 천통이라는 걸 썼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통함을 줬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연호 썼다는 점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당나라, 당시 최강국이죠. 당나라랑 싸우기 너무 힘드니까 당나라의 라이벌 국가였던 요 돌궐이 있었어요. 돌궐과 손을 잡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왜? 당나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자,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우고 다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대조영의 장남, 바로 대무예라고 불리는 무왕인데, 자, 이 무왕이라는 타이틀은 백제에서도 그렇고 발해에서도 그렇고 이 무자, 싸울 무자예요. 뭔가 무력으로 나라의 발전을 기틀을 다졌다라는 그런 사람한테만 붙여주는 칭호인데,
자, 이 무왕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인안, 태평스럽고 안전한 나라를, 덕으로 안전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라는 뜻의 연호를 쓰면서 천손의식, 너희 중국만 천자냐? 우리도 하늘의 자신이다, 하늘의 자식이다라는 거를 어필했다 그래요. 자,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고구려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백제도 서울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이동하면은 그 이유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면서 활동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동했다 그랬죠. 발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모산에서 있다가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안정적이 되고 확장을 해야 되니 산에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데 바로 어디냐? 동모산에 있다가 중경현덕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수도를 천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대로 인구 증가 및 방어 시설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봐요. 약할 때는 산에 짱 박혀서 버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고 안전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평지에 가서 방어 시설을 갖춘 데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왕 역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말갈족과 같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발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발해에 흡수되지 않은 민족, 유목민족들을 다 복속을 해서 동북방을 평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동모산에 있다가 두 번째 수도 중경현덕부, 지금의 중국 화룡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 근처에 말갈들을 다 복속을 하는데, 자, 흑수말갈이라는 애들이 여전히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수말갈을 언제 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겠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흑수말갈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야, 우리 같이 발에 서브웨이 보내버릴래? 우리가 앞에서 칠게. 너흰 뒤에서 쳐. 그러면은 발의 땅을 나눠 먹을 수 있잖아. 이런 밀회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먼저 흑수말가를 때리기 전에 당나라를 먼저 때리자라고 해서 먼저 무왕이 기습작전으로 지금의 등주, 자, 지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 일대 바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패드라서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요 일대, 지금의 상하 일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의 등주인데 여기를 선제 공격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요서 지역까지 때리는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지도를 다시 보면서 봅시다. 발해랑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당나라랑 신라는 어느 정도 다시 이때가 되면은 사이가 가까워지는 단계인데 당나라 입장에서 나당 연합군도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나당 연합군이 또 한번 발해 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발해 입장에서 2대1로 싸워야 되니까 바다를 건너서 일본, 자, 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당나라는 내가 알아서 막을 테니 너가 뒤에서 신라를 후방에서 견제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신라와 당나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대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왕의 업적이었다면 이제 문왕의 업적으로 가면 3대 왕인데 무왕의 장남이었어요. 이 무왕의 아들 대훈무는 아버지 때보다 할아버지 때보다 더 세력이 커지자 연호를 두 개나 쓰는데 신라의 진흥왕처럼 대흥, 크게 발전하겠다, 보력, 진심을 다해서 나라를 크게 키우겠다 라는 연호도 쓰는 동시에 황상, 황제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러면서 천손의식을 표방하는데 계속 말했죠. 중국만 하늘의 자식이 아니다. 우리도 하늘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고구려 때 장수왕 때 시도했던 독자적 천하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세계관이 고구려 때 독자적 천하관이라 그랬죠. 이제 발해 때 독자적 천하관은 발해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세계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면 각 반의 회장은 인정하는데 1반부터 10반에서의 대표는 일반 회장, 내가 최고다라는 것처럼 발해 역시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들은 다 인정하지만 우리들 중에선 내가 넘버원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독자적 천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이제 무왕 때는 수도 천도를 하는데 이제 중경현덕부에서도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또 한 번 수도 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상경용천부예요. 상경용천부, 이른바 상경성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한 번 수도를 천도하는데 바로 네 번째로 천도하는 곳이 동경용원부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자, 동모산에 원래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 빨간색 화살표로 중경 현덕부가 있죠. 그리고 문왕 때 세 번째로 옮긴 수도가 상경 용천부예요. 그리고 문왕 말기에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그랬죠. 근데 다시 후대 왕들이 문왕이 죽고 난 뒤에 정왕이나 강왕들이 원래 있던 곳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를, 발해의 수도를 W자 천도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부린 듯이 동모산, 중경영덕부, 상경용천부, 동경영원부, 다시 상경용천부로 돌아가는 W자 천도를 통하면서 발해는 발전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대내적인 업적이었다면, 대외적으로는 당시 당나라에서 안사에 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일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틈을 타고 요동까지 진출합니다. 선생님, 그전에는 요동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발해의 초창기 영역권은 여기 동모산 일대에서 연해주로 가는 요 일대가 발해의 영역이었고, 아직까지 요동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문왕 후반기로 가서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요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먼저 러브콜이 와요. 왜? 알록산의 난으로 당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 틈을 타고 발해가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먼저 러브콜 보내면서 야, 우리 좀 이제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선진문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주면서 당나라의 관제, 이른바 율령체제라고 하는데 요 삼성육부제도 전달해주고, 동시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용총부라고 아까 그랬죠, 수도. 그 상경성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왕은 상경용천부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이제 당나라와 선진관계를 맺고 유학생까지 판결하면서 화친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일신라와도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 좀 나중에 발해 경제파트 할 때 발해의 오도라는 5개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라랑 교육하는 신라도를 개통하면서 친해지고, 역시나 아무리 조금 친해졌다고 해도 바로 친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본과는 역시나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더 친해졌다. 여기까지가 3대 문항에 대한 업적이었어요. 자, 문항에 대해서도 4대 시험에 내신,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에 필수로 나오고요. 하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3대까지는 그래도 발해가 대조영 고왕, 2대왕 무왕, 대무예, 3대왕 대흥무 문왕 때까지 건국을 하면서 발전기를 이뤄냈는데, 4대왕부터는 조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왕이 승계 가지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혼란도 하면서 어려웠다가, 선왕 대인수라는 사람이 10대왕인데 굉장히 다시 한번 발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바로 선왕 대인수라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때 바로 발해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동성국이라는 타이틀을 받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에 태평스럽고 강한 국가다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데, 방금 말했던 대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수습하고 체제를 재정비해요. 이제 발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보자. 즉 백제로 따지면 무령왕과 성왕 같은 포지션인데, 연호도 건흥, 다시 한번 발전해보자라는 뜻으로 건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역시 당나라도 이때 후반기 말기에 가면서 혼란스러우니까 요동으로 진출해서 완벽히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선생님, 아까 문왕 때 요동 진출했다면서요? 맞아요. 진출만 한 거지 고구려 때처럼 요동을 확실히 확보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왕 때 요동으로 진출해서 이제 지배권을 확립하고 여러 말갈족,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발해한테 끝까지 기었던 흑수말갈까지 다 흡수하면서 연해주, 요 중국의 동북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 말갈족을 다 흡수 통합하면서 발해는 완벽히 강한 국가가 되게 됩니다. 자, 방금 말했던 대로 발해의 10대 왕, 선왕이 해동성을 하면서 절정기가 올랐다고 그랬죠. 선생님 계속 말한 대로 역사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발해가 딱 10대 왕까지가 최고 절정기였고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발해의 멸망을 보면 발해의 멸망 원인은 지배층의 내부 분열, 항상 그랬듯이 뭔가 국가의 내부적인 혼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족 갈등이 심한데, 이게 바로 발해 사회의 취약성이었어요. 발해 사회의 취약성. 왜 이게 약했느냐?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인이었고요. 소수의 고구려인.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특권은 다 소수의 고구려인 출신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안 좋은 거 지금으로 치면 더티, 덴저러스, 디피컬트, 3D 산업은 다 말갈족에게 주니까 말갈족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나를 바레인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내가 바레를 위해서 일할 일이 있나? 이러면서 외적 거란이 쳐들어왔는데도 방어를 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문을 연다거나 길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자 거란에 강한 유목민족이죠. 거란도 기병을 이끌고 결국에 거란의 공격 개시 15일 만에 발해의 수도 상경성이 결국 함락합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계속 설명하면 이제 돌궐이 사라지고 거란이 나라를 강하게 키우는데 거란이 쳐들어올 때 말갈이랑 고구려 유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고구려에는 다 말갈인 보고 막으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수도로 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갈인들이 열받아서 야이씨 나만 막으라고? 나도 안 해. 자 웰컴 거란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아무도 방어선이 없으니까 바로 뚫고 들어와서 15일 만에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란은 발해의 영역에 자신들의 일종의 지금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같은 걸 설립한다고도 하죠. 자신의 나라의 한 부하국의 하나인 동단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합니다. 왜? 바레인들은 농경민이에요. 거란이는 유목민이고 유목민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식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왜?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 언제 식량이 부족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레인들을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를 거란인으로 만들어서 농경 기술까지 흡수해서 거란의 식량을 제대로 확보할 목적으로 동당국이란 걸 설립해서 바레인들을 거란화시킬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뒤에 어떻습니까? 친일파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고 그랬죠.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그래서 발해도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정안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발해의 후손 국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후발해, 정안국, 흥묘국, 대발해국이 있지만 정안국이 가장 강하고 나름 중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흥운동을 했지만 결국에 모두 역시 똑같은 결과 백제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지배층의 분열로 부흥운동 실패하고 일부 지배층은 거란으로 납치돼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역시나 일본으로 가거나 하고 당시 다른 데로 갈 바엔 우리 같은 민족인 그냥 고려인, 당시엔 고려였거든요.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였는데 고려로 귀화를 하면서 항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광현이라는 왕자인데 왕자 출신이에요. 이 왕자가 유민들을 다 끌고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면서 이 대광현이 고려 파트할 때 하겠지만 왕현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고려에서 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 대조영의 후손들은 전라도에도 살지만 제일 유명한 마을이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에서 영순태씨라는 종갓집으로 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발해의 건국과 멸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왕, 바로 문왕과 선왕, 요때 가장 많은 시험 체제가 나오고 항상 나라를 건국했던 대조영도 나오고 무왕도 나오니까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해, 정치 체제, 경제, 그리고 사회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역시나 재밌는 강의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오늘 이 시간에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